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진중권 씨가 필력도 있고 똑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가끔가다 사안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어리석은 부분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의 뿌리는 부정선거 때문에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20년 넘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20년 넘게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도 없고 20년 넘게 선거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주도하는 나라도 없고 부정선거 증거가 태산 이상으로 축적됐는데 그걸 전부가 이름 덮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나라도 없는 거죠. 진중권 씨도 여러분들 필력이 뛰어나지만 부정선거는 일체의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거를 깔아뭉개니까 그 뒤에 나오는 주장이나 의견이나 대안들이 전부가 엉망진창인 거죠. 그치? 오늘 제가 이걸 다루는 것은 시사저널에서 아마 진중권 씨가 인터뷰한 내용들이 실렸던 모양입니다.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되면은 대한민국이 카오스가 될 것이다. 결국 가야 할 것이다. 저는 제 자신을 상당히 여러분들 좋아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무슨 자리라든지 무슨 학이라든지 이렇게 권위에 대해서 맹종하는 습성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의 기준인 거죠. 그래서 진중권 씨가 명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진중권 씨가 매사에 이러면 다 똘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이야기 보면 좀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게 전부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겁니까? 사실과 진실을 변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없는 겁니다. 한국의 비극은 거짓입니다. 한국의 비극은 사기입니다. 한국의 비극은 조작인 거죠. 이 거짓과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이 나라는 삼류국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거짓을 가지고 물건이 만들면 물건이 팔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비극적인 겁니까? 윤 대통령이 탄핵 기각이 되면 대한민국의 카오스가 되고 결국 가야 할 것이다. 이런 류의 주장을 김진도 외치고 여러분 조갑주도 외치고 별 사람 다 외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사심이 눈을 가리고 진실이 없기 때문에 이런 헛소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박근혜 탄핵 사유보다 우연 정도가 심하다. 그러니까 우연 사유를 좀 꼼꼼하게 사유하거나 따져보거나 이런 의지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선거 부정을 깔아뭉갰으니까 윤 대통령 비상계엄의 뿌리가 시원 물의 본류가 안 보이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를 깔아뭉개야 되니까. 지금 조선의 여러분들 농객들이 전부 다 부정선거를 다 깔아뭉개야 되니까 쉽게 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이나 대통령 파면에 대해서 호의적인 그런 글들을 시작부터 내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거짓말이 이런 행행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저도 친절머리가 납니다. 야 어떻게 이 민족 자체가 이렇게 거짓말에 익숙한지. 전부가 다 사기인 겁니다. 사기를 쳐도 미안해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래 내가 사기 좀 쳤다. 그런데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식인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정신이 무너지게 되면 물질도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당 기각 각하 전망은 희망 고문이고 가능성이 낮다. 다른 주제에 대해 좀 똘똘함을 유지하는 진중권 씨가 여러분들 상황인식이 이 정도인 겁니다. 윤 대통령이 복귀하더라도 통치는 불가능하다. 국민 60%가 분노할 것이다.
이런 엉터리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아마 국민 60% 이상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겁니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기를 잘 치는 거죠. 이렇게 조작을 잘하는 겁니다. 내가 봐도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이야기죠. 진중권 씨의 이런 주장은 가장 출발을 여러분들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부정선거를 덮는데 본인이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가 전부가 다 사기성이 노후한 글들이 나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선거 부정을 여러분 눈을 감았기 때문에 2024년 계엄 이후부터 전부가 여러분 다 뭔고 하니까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100% 탄핵 인용된다. 12월 4일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식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반듯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계엄 뒤 1분 50초 사과. 극우 망상에 갇혀 있다. 나는 똑똑한데 대통령 극우 망상에 있다. 조갑제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똑똑한데 대통령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완전히 맛이 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똑똑한데 공병호가 여러분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조갑제가 뭐가 똑똑합니까? 글은 좀 잘 썼지만 조갑제가 뭐가 똑똑해요? 대수의 법칙 하나 이해를 못한 이런 영감이 뭐가 똑똑하겠습니까? 대학생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AI 검색한 기회를 물어보면 2분 3분이면 다 알 수 있는 것을 뭐죠? 5년 동안 끌고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다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 진중권 씨의 이름들 계엄 이후의 모든 발언들은 딱 하나 시원, 본류, 출발지 부정선거에 대한 정직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뒤가 전부가 다 이름 꼬이는 겁니다. 정규제도 마찬가지고 조합제도 마찬가지고 김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과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태도 애티튜드가 전혀 안 돼 있는 겁니다. 서양 여러분들 격언에 attitude is everything이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태도가 모든 것이다. 살아가는 태도, 문제를 제대로 규명하려고 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게 태도가 전부 다 여러분들 영어 표현으로 attitude라는 표현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일찍 저와 함께 실방송에 참여하신 분들은 오랫동안 저 방송을 여러분 보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저 양반은 참 진실되게 문제를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 같다. 저 양반이 주장하는 내용에 진위 여부를 떠나가지고 저 양반은 사실을 규명하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무척 노력하는 그런 태도나 성향을 가진 인물이다. 그 부분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겁니다. 사람의 애티튜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실종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진중권 씨가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겁니다. 태도가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까? 진중권 끝나지 않는 부정선거론 유튜브 얘기를 다 믿는 대통령. 아니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특수동 검사로서 이름 날렸는데 아니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러분들 유튜브 말을 듣겠냐 이야기죠. 대통령이 보니까 저 정보가 정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다 자기는 달랐는데 대통령은 바보 천치라고 보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인간이 자기 중심적이지만 최소한 저는 내가 똑똑한데 진중권 씨는 바보 천치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중권 부정선거 음모론을 펼치겸 지금 입장을 밝혀라. 아무리 문과 출신이지만 4.15 총선이 끝나고 5년이 지나가도 진중권 씨 입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지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라는 겁니다. 거짓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말 때문에 잘못하면 망할 겁니다. 거짓말. 김용빈이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노태하기가 입만 열면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권영시와 권성동이 입만 열면 선거에 대한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딱 시침이 떼고
전부 다 여러분들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거짓말을 해가 여러분 나라가 어떻게 흥하겠습니까? 나라가 흥할 수가 없는 거죠. 거짓말을 해가지고. 아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는데 1년 내내 뭐죠. 다음 때는 이런 엔비디아 퀄리티 테스트가 통과한다. 다음번에는 이런 퀄리티 테스트가 통과한다. 품질 테스트가 통과한다. 삼성전자 1년 내내 뭡니까 투자자는 뭐라고 했는 거 아니까 고대 역폭 메모리를 다음 달이면 통과한다. 다음 달이면 통과한다. 다음 달이면 통과한다. 그게 1년이 훌쩍 넘은 겁니다. 삼성전자 내부도 어마어마하게 모랄이 무너진 겁니다. 엔비디아가 여러분 왜 허락을 안 하겠습니까? 퀄리티 테스트에 여러분 만족을 못하니까 여러분들 제품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정말 한국 사람들은 진실을 좀 되찾아야 되는 겁니다. 반듯함을. 반듯함을 되찾기 위해서 이런 정신개조 운동이라 좀 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2020년 5월 4일 이 태도에서 하나도 5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진중권 씨가 부정선거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의사와 상담해야 된다. 이 이야기에서 조갑제도 이런 5년 동안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정규제도 바뀐 게 없고 김진도 바뀐 게 없고 진중권이도 바뀐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5년 동안 그 여러분들 엄청난 분석과 여러분들 점검이 축적이 됐는데 정말 여러분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선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한국은 정말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거짓을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 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개인의 사적인 삶에서도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규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정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정직이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다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정직하지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직하지가 않으니까. 문제의 뿌리가 있으면은 문제의 뿌리를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중권 씨가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제 여름 내보냈던 2018년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 해원구하고 김해시의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구의회 기초위원 김해시 의회 기초위원 여름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장에 5사람이 올 때마다 한 표씩의 위조투표지를 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조작값 5라는 것은 진짜 5장당 가짜 1장의 사전투표지를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것이고 조작값이 5라는 것은 사전투표 100장당 위조투표지를 16.67%만큼 더한 거지 않습니까? 이 숫자의 세계잖아요. 그죠? 이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기초의원 광역의회 의원까지 전부 다 사전투표를 조작해 가지고 자기들이 미는 사람을 당선시켜 온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누구도 다루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류 언론만 나무랄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거짓을 여러분들 진실을 다 덮었던 죄가를 한국인들이 앞으로 얼마나 심하게 치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거는 제야 H님이 1년 6개월간 노력을 해가지고 모두 9개의 사전투표 조작 진단 상세 프로그램을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입력 자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데이터입니다.
위조 투표지를 몇 장을 집어넣은지가 전부가 여러분들 밝혀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표를 누가 여러분 집어넣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었잖아요. 표를 누가 여러분 받았으면 수혜자가 누굽니까? 민주당이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민주당이 주도한 내란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 내란이고 호남 출신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내란이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과장을 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정치판에 있으면 정치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겁니다. 거짓말을 여러분들 천연스럽게 할 수 있는 성품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걸 반복적으로 공개하냐.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 이렇게 하고 가면 나라 진짜 망한다. 당신들 정신 차려라. 나라 진짜 망하면은 거지 된다. 거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봐. 이게 2018년 6월 14일 2018년 6월 달에 북미 싱가포르 회담을 기획한 다음에 화끈하게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여러분들 광역의회 의원 의원 지역구에서는 102대 6인 겁니다. 민주당이 102석을 차지하고 자유한국당이 6석을 차지한 겁니다. 강남에서만 3석을 차지한 겁니다. 얼마나 표를 도둑질을 했으면 기초의원 전부를 다 도둑질을 한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주당에게 이런 위조투표를 더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됐으면 2018년도 서울시 의회 의원들 여러분들 전수조사해본 본적지 조사해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70% 이상이 호남 출신들일 겁니다. 호남 계신 분들은 불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내가 이야기를 안 하면 누가 해 줄 수 있겠냐 이야기죠. 호남 출신들 이름 70% 80% 이름도 집어넣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선거가 어떻게 나옵니까? 강남 상구에서 이름들 대부분 뭐죠? 민주당이 이겨가지고 기초위원을 서울시 이런 광역의회 의원을 전부 다 민주당 사람으로 집어넣는 이런 짓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지역구에 97대 5 비례대표 여러분들 97대 3 비례대표 5대 3입니다. 어마어마한 짓을 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양심불량입니까?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 인간이란 게 이런 겁니다. 나라가 망하든 골로 가든 관계없이 내 뱃속에 이런 밥 들어오면 땡이라는 것이 인간인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리숙한 국민들은 저 양반이 성군인 모양이다 이렇게 자꾸 쏘지 않습니까? 이런 표를 도둑질한 것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2006년 결과하고 2010년부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이 굉장히 적게 당선되는 건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조작이 2010년도에 여러분들 국내 부재자 투표 해외 부재자 투표를 조작을 많이 하기 시작한 겁니다. 2012년 자료를 조사해 보면 전부 다 뭡니까? 부재자 투표에 표를 받는 척이 수혜청인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호남 출신들이 권력을 잡아보니까 좋고 인구 구성비의 15% 정도밖에 안 되니까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권력을 오래 누려야겠다. 그렇게 해서 김대중 정부가 판단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의 중심은 호남 출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정직하게 볼 수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골로 갈 겁니다. 골로. 진짜 골로 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2년 여러분들 총선 자료는 나오지 않았는데 총선 때 이미 여러분들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전부 다 이런 위조투표제가 민주당으로 더해지지 않습니까? JRH님의 사전투표 조작 진단 프로그램 2018년 결과를 보시면 전부 다 표를 더해줘 가지고 차이값 그래프 관내 사전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뚱뚱합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해가 권력을 전부 다 도둑질한 겁니다.
모든 선거구에 다 종로 1선거구 2선거구 중구 1선거구 이거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중구 1선거구 중구 2선거구 전부 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뭡니까 형님도 한 자리고 동생도 한 자리 이게 2014년도 민주당의 서울구청장 호남 출신 17인 68%입니다. 인구 15%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 여러분들 호남 출신들이 68% 이런 민주당 후보가 나온 겁니다. 공박사 우리가 좀 해 먹으면 어떻노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보시기에 이게 2018년도에 민주당 서울구청장 호남 출신 19인 당 본인이 여러분들 호남 출신이니까 뭐 처가지까지 합치면 뭡니까 20명이 훌쩍 여러분 넘겠죠. 위조투표에 집어넣어 놓은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짓들 해가 전남 곡성 전남 순천 전남 여수 전남 장성 전남 야전 전부 다 해쳐먹는 겁니다. 해쳐먹으라 이야기죠. 나라가 망할 거니까. 나라가 진짜 망하는 겁니다. 나라 망하지 않으려고 여러분들 제가 선거 문제를 계속 다루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진중권 씨가 똑똑하고 필력도 있고 여러분들 말빨도 세고 하는데 참 여러분들 이렇게 정말 나라의 흥망과 관련된 국민의 생사와 관련된 이런 선거 문제에 입을 다물므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모든 종류의 주장과 의견 탄핵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전부 다 왜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